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배아이식을 위해 시술 의자에 눕게 되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질문은 제 배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좋은 등급일까요? 나쁜 등급일까요? 입니다. 힘든 주사 투여와 채취 등의 시술을 겪고 난 뒤에 이식 직전에 배아 등급이 나쁘다는 설명을 듣는 것만큼이나 기운 빠지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저도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을 보면서 좋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더 잘 키우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늘 겪는 일상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희일비 해야 할 만큼 배아 등급은 중요한 것일까요? 좋은 배아라면 무조건 임신은 따놓은 당상일까요? 나쁜 배아라면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에서는 배아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배아라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등급을 나누고 의미를 알기 전에 우선 배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어 정의를 잘 모르면 나중에 저의 다른 영상을 볼 때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자와 난자가 각각 존재하고 시술이나 선교를 통해 만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그것을 접합체라고 부릅니다.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에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새로운 세포로 변신한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2개, 4개, 8개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배아, 난할 상태의 배아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배아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판단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병원마다, 연구실마다,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과 최하급의 명확한 특징이 나타나는 배아는 일관적으로 결과를 보이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배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아의 등급을 나누는 방법은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연구실마다 배아의 평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평가 기준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 보조생식학회에 정한 배아 등급을 기준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의 평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핵심 요소는 바로 성장하는 시간, 속도와 모양입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빠르기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배아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등급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분열된 세포 간의 크기가 일정한가입니다. 배아의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좌측은 할구들의 크기 및 모양이 일정한 좋은 등급의 배아입니다. 우측은 크기가 일정치 않은 좋지 않은 등급의 배아입니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숙련된 의사나 연구원이 아니라면 일반 의료인들도 분별해내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사진만 열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등급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은 배아의 분절이 어느 정도로 관찰되는가입니다. 배아 분절이란 배아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핵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작은 세포질 덩어리를 말합니다. 옆에 배아 사진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갈수록 분절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2, 3일 배아의 경우에는 배아 내부 세포들, 할구들의 모양이 균질하고 크기가 서로 비슷하며 배아 분절이 없고 깨끗할수록 상급 배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배기, 5일 배아의 발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아 내부에 빈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공간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배아를 둘러싼 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아가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눈사람의 모양의 배아가 되고 부화 과정이 다 완료가 되면 착상 직전에 배아가 튀어나와서 이 감자 모양이 약간 찌그러진 모양의 배아로 나타납니다. 이 옆에 사진이 1, 2, 3, 4에 해당되는 포배기 배아 단계별 사진입니다.
포백이 배아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도 역시 세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모여 있는가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포백이 배아만이 상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처럼 배아 발달 단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조금씩 다르고 연구자와 평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뉜 배아 등급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식 당일에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급은 이식 당일 직전까지 배아 분열 상태 및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분들은 이식을 위해 시술대 위에 오르시면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그렇다면 몇 개의 배아를 이식할지는 또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식 당일에 결정이 됩니다. 배아 이식 개수는 여성의 나이, 난임의 원인, 이전 시술의 과거력, 배아의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쌍태아 임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 단일 배아 이식을 권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 역시 어떻게든 쌍둥이 임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건강한 한 명의 아기를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의 나이가 많으면 임신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3개의 배아를 이식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면 35세 미만이라면 보통 한두 개의 배아를 선별해서 이식해드립니다. 여성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던지 배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더 많은 수의 배아를 이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아 이식 개수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방향으로 따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냉동 배아가 나올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2, 3일 배양 이식의 경우 일단 가장 좋은 등급의 배아를 선택해서 이식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배아들 중 냉동을 해도 잘 견딜 만한 등급의 배아를 선택해서 당일 3일 배양 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틀 더 5일까지 배양해 본 후에 좋은 애들만 선별해서 냉동을 하게 됩니다. 5일 배양 이식도 마찬가지로 좋은 등급의 배아는 일단 신선 배아로 이식을 하고 나머지 배아 중 좋은 등급의 배아를 선별해서 냉동을 합니다. 따라서 냉동이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식 당일에 바로 3일 배아인 경우는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이식 후 3, 4일 이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이번에 배아 등급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 다음 차수에서도 계속 등급이 좋지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배아 등급이 매우 좋지 않아서 임신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 차수에서는 상급 배아가 나와서 임신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배아 등급은 난자질, 정자질 등등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매달 난자의 정자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아 등급이 좋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등급의 배아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미리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분명 언젠가는 좋은 배아를 만나 임신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난임은 바로 인내로 극복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상급 배아로 임신이 되면 아기가 더 건강할 확률이 높을까요? 반대로 하급 배아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 배아, 하급 배아는 위에서 배아의 분열 속도, 모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배아 등급이 좋을수록 착상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배아 등급이 향후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급 배아를 이식받고 임신이 되셨다 하더라도 아기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임신이 되면 상급 배아와 하급 배아 간의 유산율, 상과적 합병증 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배아 분절이 심하면 임신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절이 심하면 착상률은 저하됩니다. 경한 정도의 분절은 착상률에 큰 영향이 없지만 분절의 정도가 15에서 20%를 넘어가는 경우 착상률이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분절의 정도와 유산율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35% 이상의 아주 심한 분절이 동반된 배아의 경우 유산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연구가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한 정도의 분절은 유산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일 배양과 3일 배양 이식 간에 임신율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채취된 난자 개수가 적어서 배아가 몇 개 나오지 않은 경우 또 배아 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2일 배양 배아 이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일 배양 배아 이식과 3일 배양 배아 이식의 경우 임신율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이라서 배아가 1개 혹은 2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2일 배양 이식을 진행했을 때 임신율이 더 좋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오래 배양하는 이유는 선별하기 위함인데 배아가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선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미리 엄마 자궁 속에 넣어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연구실 배양액이 아니라 엄마 자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부모님들이 배아 등급을 아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금하죠. 궁금한 부분이 당연히 생기고 누구나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천 개, 수백 개의 배아를 만나고 임신율의 증가를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의료진과 연구진에게는 등급이라는 게 소중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당사자에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늘 득이 되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본인의 배아가 좋지 않다고 포기하고 질정, 처방된 약 모두 소홀히 한 뒤에 뒤늦게 임신인 걸 확인한 뒤에 부랴부랴 약을 안 먹었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닐 줄 알고 감기약, 한약, 술 등 다 드시고 이걸 어떻게 하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관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간혹 이런 상황에서 화학적 유산으로 진행해버리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영상의 목적은 예비 부모님들께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 모양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사실 이 10분짜리 영상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초조함을 견디며 기다리는 3일 동안 연구실 문 저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도가 커짐으로써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불안함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한 가지라도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아의 등급 구분하는 법,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